안녕하세요. 후비코리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레오입니다. 디파이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디파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요. 고수님들도 많으시겠죠. 하지만 또 이제 후업에서 운영하는 해코체인 디파이는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디파이를 왜 해야 될까요? 코인을 거래하면 되지, 왜 꼭 굳이 디파이를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디파이는 조금 더 기본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디파이가 무엇인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디파이란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금융 서비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디파이는 그 금융 서비스인데요. 이거를 블록체인 상의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하는 금융이라고 쉽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와 자금을 예치하고 싶은 공급자가 만나는데 은행이라는 중개 기관이 없이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P2P로 우리가 직거래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비트토렌트 같은 거 있죠? 토렌트 같은 그런 개념이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금융으로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공급자랑 수요자 간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거래가 발생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개인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면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은행에 우리가 예금을 하면 내가 빌려준 사람이 갚지 않더라도 나는 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은행의 역할을 스마트 컨트랙트가 해줍니다. 그래서 나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갚을 수가 없어요. 스마트 컨트랙트로 자동으로 나는 돌려받게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할 때 굳이 중앙에서 통제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탈중앙화가 실현이 가능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좀 더 금융이 빨라지고 볼륨이 커질 수가 있죠. 스마트 컨트랙트는 내가 충분한 딱 그 조건만 맞으면 바로 실시간으로 돈을 빌리고 또 내가 돈이 필요 없어지만 바로 실시간으로 갚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디파이의 대표적인 거죠. 스테이킹 상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테이킹이라는 거는 내 자금을 코인으로 해서 스테이킹, 뭐 적립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이트에서는 디파짓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스테이킹을 우리가 예금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단일풀, 싱글풀의 약자, 단일풀에 넣을 수도 있고요. LP풀, 즉 LP 유동성을 만들어서 우리가 스테이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SP 이제 싱글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하나의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고, LP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가상자산을 예치시킨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주식으로 치면 내가 A라는 주식을 하나를 사는 거랑 LP는 뭐 내가 조선업 주식을 하면은 뭐 조선업 주식 세 개를 묶어서 하나의 뭐 펀드 상품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변동성이 높을 때 디파이가 유리한 점이 어떤 건지 저희가 이제 짧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잦은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저도 이제 투자 초반에 이런 적이 되게 많았었는데, 또 그리고 그렇다고 존버를 하자니 존버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존버를 못 하셔서 잦은 매매를 하다 보니 계좌는 계속 깎이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변동성이 높을 때 디파이가 유리한 점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시로 사진을 올려놨는데, 보시면은 4,335개의 NDX 토큰을 예치시켜 놨더니 변동성 상관없이 매일매일 이렇게 6개, 지금 현재 스크린샷 스냅샷 기준으로는 6개인데 6개의 이자가 발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정말 나는 올해 장기로 투자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정말 팝콘 먹으면서 상승 하락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배당 상품 그런 그렇죠. 것들을 이제 오래 보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파이는 고배당 뭐 주식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초보자들은. 그러니까 배당이 높으면 주가가 내려도 나 연말에 배당금이 있으니까 조금 그 멘탈 관리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코인이 막 내리면 내 재산이 쪼그라들지 이렇게 좀 걱정이 되지만 디파이에 내가 스테이킹을 해놓으면 이자는 그래도 매일 꾸준히 들어오니까 쉽게 말해서
이자 나온 것만 클레임해서 뽑아서 소고기 사 먹고 힘내면 또 이제 투자를 하는데 많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장이 너무 또 스테이블하게 이제 비트가 계속 그냥 가격을 유지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잡코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쫓아다니다가 된통 하나 몰립니다. 그래서 한 세네 개에서 수익 내지만 하나 스캠을 당하면 와장창 내 시드가 반토막 이하로 내려가죠. 근데 하지만 내가 이 장이 좀 평이하게 갈 때도 디파이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꾸준히 나오니까 굳이 잡코인에 손을 안 대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파이는 말 그대로 꾸준히 나오는 안정적인 수익이 가장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제 돈을 좀 이제 코인을 버신 분들 중에 USDT로 많이 갖고 계시면서 디파이에 락업해서 그걸로 수익을 얻고 계세요. 뭐 과장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의 정말 빌딩 투자하는 것처럼 좋은 효과를 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디파이도 자본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더 유리하다. 그런 측면이 있네요. 네, 뭐 그렇다곤 하지만 그래도 적은 돈도 꾸준히 불려오신 분들도 많아요. 디파이를 잘 연구해. 자, 이번에는 이제 디파이 상품의 대표적인 일드 파밍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렇게 수수료, 수익이 나오는 게 일드 파밍 방식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드 파밍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자 토큰을 만들고 또 그게 저희한테 어떻게 배당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자농사 일드 파밍은 두 가지 정도의 가상자산을 1대1 비율로 스테이킹했을 때 유동성 풀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를 배분을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유동성이란 말이 조금 더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유동성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일반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팔게 하려면 어느 정도 매도 매수 물량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그 블록체인 그 상에 코인을 공급을 함으로써 이 매매 쌍을 만들어주는 거죠. 마치 이제 시중은행이 이제 지급 준비율을 준비하듯이 이제 덱스 거래소에서도 이제 유동성이 어느 정도 제공이 되어야지 셀러나 바이어 간에 거래가 가능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은행도 어느 정도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예금도 받고 이제 대출도 해주고. 근데 이제 덱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개인들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개인이 직접 이 유동성을 공급해야지만 다른 개인들이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토큰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에어드랍 성격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초기에 많이 주고 점점 이제 주는 양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초기에 많이 준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유동성 공급자가 적기 때문에 그때는 많은 보상을 주고 유동성 공급자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받는 토큰의 양이 조금 줄어든다는 거죠. 개인.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 채굴이라는 방식으로 말을 하는 거네요. 이게 한정적인 이자 토큰의 보상을 여러 명이서 나눠갔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렇게 표를 보시면은 셀러라고 하죠. 저희가 뭐 한글로는 공급자라고 해요. 공급자가 덱스 거래소에 유동성을 공급을 했을 경우 이제 이 덱스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수합, 이제 거래라고 하죠.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 공급받은 가상자산을 공급하게 되고 구매자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다시 덱스는 그 수수료를 공급자에게 나눠주는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유동성 제공한 사람한테 보상으로 나눠주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디파이 플랫폼을 보통 DAPP, 이제 뎁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뎁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 뎁이라는 거는 뭐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중앙화된 앱들은 그 중앙화된 서버를 통해서 모든 게 이제 거래가 돼요. 그 다음에 탈중앙화는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P2P로 뭔가를 서로 이제 트랜잭션을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화의 장점은 빠르고 뭔가 서버에서 컨트롤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하지만 중앙화된 기관이 뭔가 개입을 해서 뭔가 시장을 교란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금융으로 치면 내가 예금할 때는 이자를 1%도 안 주는데 내가 돈을 빌리려면 10%의 이자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죠. 나머지 9%는 중앙화된 기관이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탈중앙화가 되면
약간의 그 갭은 있겠지만 내가 5%의 이자를 받으면 상대방은 6% 정도의 이자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한 1%는 중간에 트랜잭션 수수료로 이제 사용이 되는 이런 구조가 돼서 뭐 쉽게 얘기하시면 직거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간단하게 앱이라는 말 그대로 디센트럴라이즈 애플리케이션 탈중화 앱의 줄임말이고요.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제가 알기 쉽게 좀 표현해봤는데 탈중앙화는 말 그대로 개인과 개인 간의 스마트 컨트랙트로 앱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말 그대로 오픈 소스 코드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토큰은 사용자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이 됩니다. 또 데이터는 당연히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안전한 점이 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투명해요. 저도 이제 증권사들 이제 거래 내역 보면 공시 내용이 며칠 있다 뜨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들 맘대로. 하지만 탈중앙화에서는 뭐 고래가 던진다던가 고래 자금이 이동한다든지 이런 게 다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거를 모니터링을 실시간에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뎁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간단하게 그냥 투명성, 안정성, 그리고 개인 간의 거래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제가 봤을 땐 뒷발을 이용하시는데 전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정도 개념만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재 유행하는 뒷발 동의어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디파이에서 많이 쓰는 덱스를 가장 대표적인 거 세 가지 우리가 비교해 볼게요. 이더리움 체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유니스왑 역시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더리움 메인넷을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특징이 가스비로 이더리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스비로. 하지만 전송 속도가 조금 느리고 가스비가 비싼 게 최대의 단점입니다. 맞아요. 가스비 이거 정말 비싸가지고 저도 처음에 유니사 이용했을 때 가스비 고 진짜 놀랐던 적이 많거든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V3 나오면서 가스비 관련된 소식들 많이 보셨잖아요. 네, 정말 높을 맞습니다. 때는 100만 원 단위까지도 가는 그런 좀 높은 리스크가 있죠. 그 다음 이제 팬케이크와 그 해커보다 조금 앞서서 발표한 바이낸스의 BS 기반의 앱입니다. 가스비로는 바이낸스 토큰 BNB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지금 BNB가 너무 많이 올라서 가스비가 트랜잭션 한 번 할 때 한 1달러? 즉 한 1,000원 정도까지도 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워낙 팬케이크 같은 경우는 해킹 이슈가 조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BEP2라는 체인에다가 BSC라는 사이드 체인을 붙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사이드 체인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이드 체인의 한계라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메인 체인과 사이드 체인 간에 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컨트랙트를 좀 조회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속도가 좀 느릴 때도 있고요. 그게 또 좀 해킹에 또 공격에 또 취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그다음 이제 마지막 이제 호비 코리아 저희 엠덱스가 있죠. 네네네. 후오비 해커 체인에서 돌아가고 있는 엠덱스. 후오비 해커 체인은 이제 디파이를 특화해서 만든 체인이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아예 기초부터 돼 있는 체인이라서 그 굉장히 체인이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가스비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후오비 토큰이 기축 코인으로서 가스비로 사용이 되는데요. 뭐 제가 사용해 보면 10원, 20원 이렇게 나오고요. 기위도 1기위로 조정을 해도 웬만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가장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디파이 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엠덱스 같은 경우는 후오비 토큰이 가스비로 사용이 되는데 어느 정도로 저렴한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자면은 후오비 토큰 딱 한 개, 단 한 개만 지갑에 넣어 놓으셔도 정말 수백 번을 거래해도 다 못 쓰실 정도로 가스비가 저렴하고요. 심지어 이제 등록을 하거나 디파이에 새로운 토큰을 추가하거나 이런 모든 과정에서 몇 원씩 수수료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빠른 전송 속도는 해커체인의 가장 큰 장점인 게 이게 거의 체감상 1분이 조금 안 될 때도 있고 아무리 늦어도 한 1, 2분 내에는 다 도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거는 해커 체인은 10초 안에 들어온 적도 많아요. 그리고 정말 그 체인이 안정적이라서 페일이 뜰 데가 없습니다. 트랜잭션. 그렇죠. 이게 트랜잭션 하다가 여러분들 막 블록체인 모르고 디파이가 또 개인 간에 거래한다는데 내가 돈을 보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게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팬딩이 오류가 걸릴 때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우시는데 해커는 거의 그런 적 없이 진짜 바로바로 입금이 되는 장점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이 엠덱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후기 에코체인의 장점이라고 보면은 이게 레오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디파이를 위해 설계한 체인이고 또 저희가 가장 최근에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면에서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안정적인 보안성과 빠른 전송 속도에서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높은 보안, 또 저렴한 수수료, 빠른 전송 속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호환성이 있는데요. 호환성의 경우에는 해코 체인이 이더리움과 같은 주소를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체인들과 호환이 된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메타마스크. 이 디파이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과정 중 하나죠.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이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누구나 여기 암호화폐 투자 경험이 없으셔도 바로 메타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메타마스크 사용법을 간단히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메타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 난 복잡하니까 안 쓰겠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마세요.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어떤 디오님이라고 코인 쪽에 유명하신 분 계신데 그분이 쓴 글 중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있어요. 이제 2021년부터는 메타마스크 지갑을 잘 다루는 자와 다루지 못하는 자의 수익은 크게 벌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마스크는 꼭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필수 항목이라고 보셔야 돼요. 난 복잡하니까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타마스크는 코인 지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지갑이요. 그리고 가장 이더리움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지갑이고요. 해코체인은 이 메타마스크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동일하게. 그러면 이제 저희가 메타마스크 어떻게 설치하는지 A부터 Z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메타마스크는 크롬 위주이기 때문에 꼭 크롬을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크롬을 설치하신 다음에 인터넷에 메타마스크라고 일단 치세요.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일단 메타마스크를 누르시게 되면은 홈페이지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나우라고 있죠. 영어라고 겁내하지 마시고 다운로드 나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이제 인스톨 메타마스크 for Chrome 말 그대로 크롬에 메타마스크를 설치하는 거죠. 이걸 눌러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크롬 확장 프로그램 스토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롬에 추가를 하시고 문구가 나오시면 확인 누르신 다음에 확인 중까지 다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메타마스크가 설치가 딱 완료가 돼요. 설치가 완료하게 되면은 이런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누르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와요. 메타마스크가 처음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꼭 설정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이 시드 구문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만약에 메타마스크를 기존에 설치를 하셨거나 아니면 뭐 이용해 보셨던 적이 있으면 사용하면 되지만 저희는 어쨌든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반드시 처음에 설정을 시작하기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개선에 참여가 나오는데 이것도 동의하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암호 생성이 나오는데 이거 암호 꼭 대문자랑 특수문자 숫자 포함해서 너무 어렵게 하셔서 까먹지는 마시되 기억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선 최대한 어렵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메타마스크 안에는 앞으로 여러분의 자산이 다 들어갈 텐데 너무 쉽게 하면은 보안에 취약할 수가 있겠죠. 네, 또 해킹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암호는 꼭 잘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화 거래소처럼 암호를 누군가 리셋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암호를 잊어먹게 된다면 자기 자산도 잊어먹게 되니까 꼭 적어 놓기 바랍니다. 네, 암호 다시 못 찾으시면은 정말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기 쉽지만 어려운 암호로 생성해 주세요. 자, 그래서 암호를 생성하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백업 구문이라고 하고 뭐 시드 구문이라고도 하는데 이 백업 구문을 자물쇠를 열시게 되면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암호 백업 구문은 꼭 반드시 뭐 사진으로 찍거나 또 메모장이나 카톡에 올려놓지 마시고 꼭 종이에다가 글로 적어서 보관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 구문이라는 게 정말 보안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유출이 된다, 아니면 노출이 된다. 특히 뭐 본인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뭐 페이스북, SNS 비공개로 올려두셔도 나중에 정말 다 해킹 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종이에다가 글로 적어서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 누르게 되면은 구문 확인이 나와요. 구문이 이제 12가지가 있는데 이 12가지 단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어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처음에 확인하셨던 그 순서 그대로 눌러주시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순서까지도 잘 맞춰서 자기가 메모지에 잘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메타마스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맨 처음에 화면에 보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이제 이더리움 메인넷을 기반으로 한 메타마스크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하시게 되면은 이제 기축 동안 이더가 표시가 되고요. 이제 이더리움만 처음에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필요하신 토큰에 따라서
토큰 추가를 누르셔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덱스 디앱에 가서 직접 토큰 추가를 어프로브 승인 신청을 올려서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코인이 내가 보냈는데 이게 코인 자산으로 뜨지 않는 경우는 수동으로 꼭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들어오지 않았다고 놀라지 마세요. 자기가 컨트랙트 주소를 넣지 않으면은 코인 창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을 때 이제 맨 처음에 가면 기본으로 이더리움 메인넷이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해코체인에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MDEX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림에 보시듯이 자, 이더리움으로 기본으로 돼 있잖아요. 바로 밑에 해코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스위치 네트워크를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 기능이 없어가지고 직접 정말 주소까지 입력하면서 엄청 힘들게 써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해코체인에 들어오시기만 해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으니 자동으로 설정이 아주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사실 그림으로 보니까 헷갈리시죠? 이제 설치까지는 쉬운데 이 다음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MDEX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메타마스크를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크롬 위에 상단에 메타마스크가 보여요. 그러면 메타마스크를 누르게 되면은 처음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MDEX를 이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처음에 여기서 이더리움 메인넷으로 된 거를 해코 보이시죠? 해코로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메타마스크에 연결할 거라는 말이 나오고, 다음, 그리고 연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프로브, 이게 말 그대로 해코체인의 네트워크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를 하시게 되고 스위치 전환이라고 하죠. 바꾸게 되면은 자, 이제 해코체인으로 바뀌게 되고 메타마스크를 누르셨을 때 이렇게 후오비 토큰으로 바뀌게 됩니다. 메인넷은 이제 한번 추가가 되면은 여기서 네트워크를 누르셔서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간편하게 이더리움 메인넷을 누르셔도 되고 해코 메인넷을 누르셔도 BSC 메인넷을 어떤 메인넷으로 하냐에 따라서 메타마스크의 주소와 설정은 달라지니 꼭 이거를 유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계정 주소는 여기서 클립보드에서 복사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여기 보면은 세 가지 있잖아요. 세 가지 입표시를 한다면 계정 세부 정보를 누르시게 되면은 QR코드와 함께 본인의 지갑 주소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게 토큰 추가 부분인데, 사실 토큰 추가는 저희가 이제 2탄이든 3탄에서 실전을 보여드리면서 안내해드릴 예정이지만, 거래를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새로운 토큰이 추가돼요. 그래서 USD 테더라든지 뭐 MDEX라든지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데, 이제 만약 수동으로 추가하는 방법도 저희가 추가를 알려드리자면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코인마켓캡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코인마켓캡에 들어오셔서 추가를 원하는 토큰을 검색을 해주세요. 그래서 USDT 테더가 있죠. 테더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메타마스크 표시 보이시죠?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를 누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가장 항상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게 이더리움 메인넷의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 이더리움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더리움 메인넷에 토큰 추가를 할 때는 이 주소를 쓰는 거고요. 저희 같은 해코의 경우에는 여기 해코 보이시죠? 이거를 누르셔서 복사를 하거나 그냥 메타마스크 표시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누르게 되면은 추천 토큰 추가가 나오죠. 그래서 토큰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메타마스크를 열었을 때 토큰 추가된 게 보이시죠? 이렇게 토큰 추가를 직접 수동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디파이 기본 개념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메타마스크 또 해코체인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탄에서는 앞에 설명드렸던 단일풀 실전을 직접 같이 해보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